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몽입니다. 자, 미국의 건국 이야기, 역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임스타운과 포카혼타스 그리고 미국 건국의 조상으로 꼽고 있는 청교도의 정착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신대륙 개척 초기에는 영국 정부가 여기 이 아메리카 대륙에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보이거나 큰 기대를 걸지 않았어요. 원주민들을 가득하고 거기는 농사도 제대로 안 짓는 그런 척박한 땅이잖아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 최초 13개의 식민지, 그러니까 미국 최초의 13개 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가 동부입니다. 미국 동부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13개 주가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버지니아도 보이고 또 앞서 얘기했던 매사추세츠도 보이게 되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익숙한 이름들이 좀 보이고 있지요. 자, 이렇게 13개 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지도를 보면 버지니아 위쪽에 펜실베니아라는 지역이 보이나요? 펜실베니아는 1681년 영국 왕 찰스 2세로부터 특허장을 받은 윌리엄 펜이라는 인물이 개척을 한 지역이에요. 윌리엄 펜은 1644년 영국 런던 해본 제독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큰 어려움 없이 자랐을 거고요. 그렇게 자라서 옥스포드 대학을 다닐 정도의 엘리트이기도 했으니까 이대로라면 굉장히 평탄한 인생을 살게 될 것 같았는데 그의 인생이 요동치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종교 때문입니다. 윌리엄 펜은 퀘이커 교도였어요. 여러분 퀘이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퀘이커. 영국 내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어서 여러 종파가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다. 온몸이 진동하는 영적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종교를 만들어요. 퀘이커라는 말이 떠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조지 폭스가 그 영적 경험을 할 때 신의 존재를 팍 느끼면서 온몸이 부르르 막 떨렸다 하는 말에서 이 퀘이커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퀘이크교가 만들어졌대요. 퀘이크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개인의 양심이다 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묵상을 하는 게 최고의 기도이고 실제로 교회 조직이나 성직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전쟁도 거부하고 교부세도 낼 필요 없다라고 거부를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이 퀘이커 그레이라고 하는 굉장히 검소한 옷을 입고 윗사람들에게 존칭을 하지도 않고 왕 앞에서도 모자를 벗지 않았다고 해요. 아니 무슨 이런 종교가 다 있어 하면서 당연히 이 영국 왕의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죠. 이게 신 아래에 왕이든 노예든 다 평등하다라는 그런 교리를 막 내세우고 있으니까 영국 왕은 얘네들 위험하다 라면서 이 퀘이크교의 교도들을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리가 이 젊고 혈기 넘치는 청년 윌리엄 펜을 감복시켰던지 그는 굉장히 열성적인 퀘이크 교도가 되어서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화를 내고 아버지가 너 이따위로 하면 부자의 연은 끝이다 하면서 엄청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연이 그렇게 확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수 없죠. 그래서 죽기 전에 너를 용서하마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 펜에게 어마어마한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차용증 하나를 발견해요. 차용증이 영국 왕실에 돈을 빌려준 그런 차용증인 거예요. 윌리엄 펜의 아버지는 이제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공화정 시기에 잠시 오래 망명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영국 국왕으로 복위를 했는데 그때 국왕으로 잘 복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했던 사람이어서 찰스 2세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면서 또 당시 16,000파운드, 여기 돈이 계속 기록마다 달라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거금을 영국 왕실에 빌려줬던 거예요. 펜이 옳았구나, 잘됐다 하면서 왕실에 차용증을 딱 내밀면서 돈 갚아! 라고 합니다. 근데 그 큰 돈을 갑자기 내놓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국 왕실은 돈을 갚는 대신에 너 땅 줄게, 땅. 저 신대륙 어때? 이 신대륙의 땅 일부를 내가 통 크게 떼어줄 테니까 거기서 새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떤가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협상이 성사만 되면 영국 왕실 입장에서는 이 너무나 골치 아픈 퀘이커교를 신대륙으로 쫓아버리고 또 빚도 청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일거양득인 거잖아요. 근데 윌리엄 펜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영국에서 퀘이크교로 살아봤자 감옥에 갇히기나 하고 핍박받기나 하고 그러는데 신대륙에 가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내가 건설해 보리라 라는 이 부푼 꿈을 안고 제안 받아들이겠소 하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땅이 바로 그 펜실베니아라는 그 땅인데요. 원래는 나무의 숲이라는 뜻의 실베니아로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찰스 2세가 야, 너 그 재산 물려준 아버지 생각 안 하냐? 생각해야지 하면서 아버지의 성인 펜을 붙여서 펜실베니아로 부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펜실베니아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네요. 네, 윌리엄 펜은 일단 펜실베니아로 떠나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가서 자신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로 작은 소책자를 출판해서 배포를 해요. 펜실베니아로 건너올 수 있는 길을 소개도 하고, 그리고 거기 오면은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담아요. 그리고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 이주민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오면 성인 남자 한 명당 50에이커, 그러니까 6만 평 정도의 토지를 무상 분배해 주겠다. 그리고 농사 더 짓고 싶다고 하면 그 200에이커, 25만 평의 땅을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내가 임대까지 해주마라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걸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주민들이 또 이 신대륙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1682년 윌리엄 펜도 이제 웰컴 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펜실베니아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함께 간 사람들과 함께 정부를 조직하고 측근들을 지사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지사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원위원도 설치를 하고 또 자유민들에 의해 이게 선출될 수 있는 하원 설치도 하게 됩니다. 이 펜실베니아가 미 합중국의 일원이 된 것은 굉장히 나중 일이고요. 영국 정부가 펜실베니아를 윌리엄 펜에게 딱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서 있었던 버지니아, 그러니까 제임스타운이나 뉴 잉글랜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윌리엄 펜의 독립국으로 펜실베니아가 이제 성립이 된 거예요. 독립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의 의회도 만들고 헌법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누구에게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신 앞에서는 남녀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평등하며 종교와 인종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시민을 지배하지 않는다 등의 그의 이상향과 가치관을 반영을 한 그런 헌법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줘요. 원래 다른 정착민들은 무력으로 원주민들 제압해서 땅을 뺏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은 채 원주민을 딱 찾아가서
토지를 구입하고 싶소 하면서 협상을 제안을 해요. 자,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을 믿소. 그러니 정당한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하게 해주시오 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굉장히 친절하게 원주민들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민들 입장에서는 저놈이 진짠가 가짠가 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 부족장 중 한 명이 진짜 자기들을 믿고 있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네가 원하면 우리 땅을 전부 다 가져도 좋아. 그런데 하루 동안 걸어가서 다시 밟고 돌아오는 땅만 너의 소유로 인정을 할게 하면서 약간 농담 같은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 윌리엄 펜이 이 부족장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다음날 딱 이제 해가 뜨자마자 열심히 걸어서 막 저 멀리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걸어갔어 하고 이제 표시를 하고 다시 저녁이 돼서 막 돌아와요. 당신 말대로 아침부터 걸어가서 돌아왔으니까 약속대로 이 땅을 나한테 파시오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 펜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막 걸어가가지고 땅 다시 돌아오고 하니까 부족장 입장에서도 얘는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르구나, 우리를 진짜 신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실제로 그 약속한 땅을 떼어주고 그 땅이 이 펜실베니아 주의 수도 필라델피아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너무나 유명한 도시죠. 필라델피아는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의 중심지를 만들 테다 라는 야심을 가진 이 윌리엄 펜이 계획적으로 건설한 도시인데요. 거기서 자신의 이상향을 실천해 보이라 라는 의미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로 필로스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 그리고 우정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델포스라는 말을 합쳐서 필라델피아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의 도시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는 현재까지도 형제애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로 남아 있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 독립의 산실 역할을 하기도 했고, 미국이 독립한 후 지금은 수도가 아니지만 한동안 미합중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토지는 굉장히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어서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금방 서인도 제도의 밀가루와 식료품을 수출을 하면서 경제적 토대도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역시 많은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크게 번성하게 되죠. 펜은 자신이 가진 이상향을 실천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신성한 실험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이 초반 3년 동안 이 실험이 큰 성공을 거두어서 펜실베니아의 인구가 1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감격한 펜은 나는 이 아메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식민지를 건설했다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대요. 자, 이렇게 펜실베니아가 나날이 번성을 하게 되자 이웃에 있던 메밀랜드의 총독이 불안해져요. 우리도 땅 넓혀야 되는데 쟤네들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영국 국왕에게 펜실베니아 땅 일부를 자기들 소유로 좀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떠나게 되죠. 자, 그러자 펜 역시 펜실베니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1684년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대리지사로 앉히고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찰스 2세가 사망을 하고 그의 동생인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또 4년 뒤인 1688년에는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나마 윌리엄 펜과 친분이 있었던 스튜어트 왕조가 붕괴를 하면서 당연히 영국에서는 이단으로 불리는 이 케이크 교도인 이 펜에게는 위기가 닥칩니다. 펜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빈민가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어요. 또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재정 고문이었던 필립 포드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를 자신의 이름인 포드로 옮긴 증서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 펜을 속여서 펜실베니아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을 막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느 정도 일이 정리가 돼서 이 1699년, 그러니까 거의 15년 만에 펜은 다시 펜실베니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또 거기서 총독 생활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사실 뭐 프랑스와의 분쟁도 있었는데다가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재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는데 이 식민지 총독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건강도 악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많던 재산이 술술 빠져나가니 돈 문제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2차례의 심장마비를 겪기도 했고 아들이 빚을 많이 져와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좋은 마음으로 이상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들은 돌아올 줄을 몰랐죠. 그러다가 또 사기를 당해서 또 막대한 금전적 손실까지 입었고 또 그 펜실베니아 소유권 사기 여파로 잠시 채무자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했던 윌리엄 펜이 영국 정부에 이 펜실베니아를 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국 국왕은 뭐 그렇게까지 흥미난겨하지 않았고 또 윌리엄 펜도 펜실베니아를 넘기면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 자유권을 꼭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1712년 뇌졸중을 앓게 되면서 더 이상 협상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금전적인 문제와 병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던 윌리엄 펜은 1718년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미 그 전에 심장마비가 2번이나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력도 거의 잃게 되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윌리엄 펜은 영국 버킹엄셔 퀘이커교 묘지에 있는 그 첫 번째 부인 묘소 옆에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필라델피아 시청 꼭대기입니다. 필라델피아는 1871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청을 세우고 그 시청 위에다가 이 필라델피아를 만든 윌리엄 펜의 동상을 올려요. 굉장히 높은 곳에서 필라델피아를 내려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동상보다 높은 건축물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질 리가 없지요. 1987년 리버티 플레이스를 비롯한 여러 건물들이 이제 윌리엄 펜 동상보다 더 높게 지어지게 되면서 그 약속은 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에 와서 이제 돌이켜보면 윌리엄 펜의 그 이상향과 가치관이 담긴 위대한 실험은 무조건 성공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윌리엄 펜의 마음속에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윌리엄 펜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윌리엄 펜은 지금도 위대한 미국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라델피아 도시를 만든 윌리엄 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